프로젝트명 담대한 야망과 위대한 배신. 제가 최근에 현재 워터폴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신입 퇴사입니다. 신입들이 겨우 취업을 했다고 생각을 했더니 너무나도 쉽게 퇴사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워터폴에 다니는 상사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서 내가 그 상사의 입장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입 퇴사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거기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냉정한 현실을 보고 워터폴은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돈이 안 돼요. 첫 번째, 초봉이 높고 연봉 상승이 낮습니다. 신입 퇴사가 잦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부장과 과차장들의 연봉을 밝히진 않지만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인 당시는 신입과 부장의 연봉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초봉만 높을 뿐이지 연봉 상승이 작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차장이 적체되어 있다. 나는 분명 1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부장을 달지 못했어. 15년 경청 조사에 의하면 신입이 부장을 다는 확률이 2% 되고 17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망가지거나 아니면 승진을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과차장에서 적체될 수밖에 없어요. 회장님도 이걸 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어주려고 물적 분할을 하고 거기에 C레벨을 이직을 시키고 부장이 임원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주주들에게 어마어마한 원성을 사게 됩니다. 여기에 조금 더 오래된 워터폴 같은 경우에는 임원이 아닌 이상 이직해서 들어온 사람은 차장까지고 공채 출신들이 승진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물론 전문가팀은 따로 있다는 건 항상 기억을 하시고요. 그쪽은 무관해요. 세 번째, 부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0, 30년 정도 워터폴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보니까 가난하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이건 당신에게도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부업조차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20년, 30년 인생의 큰 틀을 봤을 때 총 벌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 워커는 많고 플레이어는 드뭅니다. 얼마든 신입 퇴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프레임을 우선 전환을 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는 안정적이니까 너무 돈 밝히지 마. 여러분, 가치주가 성장주처럼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가치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 회사는 가치주야. 안정적이야. 가치주기 때문에 너무 돈을 빠르게 벌려고 밝히지 마. 욕망을 제거하고 프레임을 전환해야 된다. 우리 회사는 장기적으로 추월 차선이었고 연봉이 줄어드는 게 아니야. 프레임을 전환해야 돼요. 우리 회사는 안정적인 곳이야. 여기는 연봉 상승이 낮은 곳이 절대 아닙니다. 안정적인 곳이지. 이렇게 프레임을 전환을 하고 돈에 대한 욕망을 제거해야만 신입이 퇴사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안전지대를 제공하는 것이죠. 여기는 절대 연봉이 낮은 곳이 아닙니다. 비전이 적은 곳이 아니에요. 가치주의입니다. 안정적인 곳이에요. 두 번째, 워터폴은 일본식 꼰대 문화에서 아무리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거기죠. 워터폴의 경우에는 주로 조율직, 관리직, 영업직입니다. 대부분 외주를 주고 운영을 해요. 문서를 23번 정도 고치거나 아니면 출장을 계속 다니거나 아니면 전문가적인 하청업체에 외주를 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단점이 오래 있을수록 이직이 불가능합니다. 직장인은 연봉을 올리려면 이직 전직을 해야 연봉을 올릴 수 있지만은 워터폴에서는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채 출신 우대라도 있어야만 승진 관련돼서 워터폴이 좀 더 돈을 보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채 출신의 장점이라는 안정성을 가지고 회식, 야근, 주말 출근을 시켜야 됩니다. 2, 3년 차 정도 될 때까지 정신을 차리고 체력을 회복할 틈도 없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RPG 게임 같은 곳에서 디폴트로 상태 이상을 만들어내야 하는 상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체력과 정신력이 줄어들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칼퇴를 막지는 않지만 뒤에서 눈치를 주는 듯이 쓱쓱쓱쓱 이런 걸 줘야 된다. 반대로 야근, 주말 출근은 적극적으로 칭찬해야 됩니다. 이게 당근과 채찍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선 큰 돈을 벌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직을 준비하고 퇴근 후에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소하게 헬스장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그러다가 한 달 빠지고 결국에는 락커에 운동화만 찾으러 가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를 큰 결심을 3번에서 6번 정도만 습관을 못 잡게 방해를 하면 나는 안 돼라는 감정이 무의식 중에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2년 3년 차 정도 때는 좀 편할 것 같은데 이런 안전지대를 향해서 가도록 무기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학습된 무기력을 만드는 게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경로의존성. 경로의존성이란 건 내가 어떤 행동 패턴이나 아니면 어떤 무언가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 편해져서 그 성공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걸 뜻해요. 이것 역시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플레이어 성향이 깊은 사람은 결국에는 독하게 공부를 해서 극복을 합니다. 그때 망고불변의 방법이 있습니다. 정에 호소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일본식 회사 시스템에서 우리는 가족을 받는다는 느낌으로 만드는 거라서 가족에서 따로 밥을 먹거나 이런 것들은 용납을 하지 않아요. 거기서 더 확장해서 형, 누나, 동생, 언니, 오빠 같은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일종의 연애 기법과 비슷해요. 연애 기법을 했을 때 남사친 다 끊어, 여사친 다 끊어 이렇게 만들고 고립을 시켜야 됩니다. 사회적인 고립을 시키고 난 다음에 나만 보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유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외로움이 사무쳐 흘러요. 왜? 저 상대에게 올인한 거니까. 그것처럼 회식, 야근, 주말 출근의 당근을 좀 더 확대해서 인간관계를 고립을 시킨 거예요. 아무리 예전에 친한 친구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이 뺏기고 나면은 회사에 더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기껏 해봐야 애인을 주말에 꼭 만나야 된다. 이 정도만 말할 수 있는 거죠. 없는 사람은 오히려 이 회사에 더 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관계를 회사를 통해서 제공해 주는 거죠. 사회적으로는 고립이 되었기 때문에 무언가 사람들과의 관계는 있는데 외로움을 가지게 돼요. 외로움을 계속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이 순간,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상대를 만날 때만은 그 외로움을 순간의 재미로 잊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만들어서 고립된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이 성장하는 기준점은 고독하나 고립되지는 않은 거거든요. 연결할 사람은 많은데, 그런데 연애에서 상대를 조종하는 방법이나 회사에서 직원을 조종하는 방법은 연결성을 전부 끊어버리고 고립되게 만들어서 의존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로 의존성이라는 것은 연결성을 끊어버리고 의존성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야 돼요. 플레이어들을 워커로 좌절시키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8번째,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연애를 할 때 사람이 재미없는 이유, 감정이 항상 똑같기 때문이에요. 마치 매번 1등하던 팀, 1등하던 선수만 계속 우승자가 되는 것처럼. 그러면 그 경기에 대한 매력이 없어지겠죠. 재미가 없어요. 도전자가 있고 가끔씩은 떨어지고 그러면서도 1등을 유지하는 사람이 황제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미운정이 들어요. 좋은 감정이 들었다가 그 감정을 해소했다가 그렇게 추억이 쌓이게 되면 미운정이 들게 되고 여러 가지 부탁을 잘 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드디어 독한 이 신입이 그래도 끝까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서 이직과 전직을 준비했어요. 그럼 막아야죠. 정에 호소하며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게 해줘야 합니다. 마치 연애할 때 마지막에 헤어지는 걸 끝까지 붙잡는 것처럼 이렇게 정에 호소해서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게 해줘야 합니다. 고립된 상태에서 야, 네가 지금 의존적인 상태야. 이걸 바꾸려고 넘어가려면 우리가 그간의 기억이 있었잖아. 미운정, 좋은정 다 들었는데 야, 이걸 굳이 버리고 여기는 안전지대라고. 네가 정말 노력한 건 훌륭하지만 너 이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이었니? 네가 지금 나가면 말이지. 야, 우리가 이렇게 안 좋아진단 말이야.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렇게 정에 호소하면서 이 거대한 회사가 너를 인정한다. 너는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플레이어들이 머릿속으로 돈 계산하고 코스트를 계산하게 되면은 이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입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계산할 정도로 능숙한 플레이어가 되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에 의해서 2, 3년 정도만 좀 더 안주해버리면은 그대로 경로 의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한 타입은 정에 의존해서 호소를 해야 되는데 정에 호소할 만한 사전의 작업을 잘 만들어야 돼요. 고립, 그리고 미운정, 고운정, 마지막에 정에 호소를 해야 효과가 있는 거죠.
이 독한 잘난 타입은 놓치면 회사에서 큰 손실이 납니다. 절대 숫자 현실을 생각나지 않도록 이 타입들이 숫자 현실로 계산할 줄 알게 되는 나이가 되어버리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우리 팀, 네 상사인 내가 너를 인정한다를 보여줘야 합니다. 인정 욕구로 그 계산을 안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치게 해야 되는 게 이 마지막 경로 의존성 단계입니다. 여기서 안 된다면 오히려 나가서 거대하게 될 친구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가는 타입들은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해요. 그러면 그 기억들은 지나고 난 다음에 미운정 고운정이 들었지만은 그 선배가 참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혹시 알아요? 좋은 기회가 생길지도.